자, 오늘은 76페이지, 교과서 76페이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주위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기는 걸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지만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는 여기 자기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에서 장자는 시장을 말해요. 시장.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공간. 자, 자기장은 어떠한 공간인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뭔 장도 있냐면 전기장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중력장은 중력이 미치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자기장의 방향인데 우리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지구를 볼 수 있겠죠. 지구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이렇게 나침반을 놨어요.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넣었어요. 그러면은 진하게 빨갛게 칠하던 쪽이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북쪽을 가리키니까 노스에서 여기가 N극, 남쪽을 가리키니까 S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 주변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이 나침반들이 다 일제히 북쪽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자석이 나침반이 움직이면서 자기력이 미친다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거를 선으로 나타냅니다. 보이진 않고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이 미치는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기장을 정의할 때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석의 N극. 그래서 이렇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겠죠. S극의 반대 방향. 네, 지구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이 나침반들이 북쪽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장이 다 북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석, N극, S극이 표현된 자석에다가 여러분이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의 반대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겠죠? 그리고 뒤편에다 놓으면 S극 쪽으로 N극이 가리키겠죠? 아까 방금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죠? 이거를 자기력선으로 표현하면 N극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N극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더 많은 나침반을 놓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자석에다가 주변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전체적인 자기력선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다 못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N극이라는 부분에서 자석의 N극에서 여러 가지 자기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온 자기장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네, S극으로 들어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석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석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장의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이 부분에서는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석 주변에 어떠한 자기력선이 이제 존재하는지, 여기 철가루 하나가 다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커다란 나침반도 있지만 나침반의 빨간색 부분 저쪽을 향하니까 이렇게 자기력이 나와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다시 S극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 자기장은 무슨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띤 물체는 전기를 띤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저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우연히 웨르스테드라는 학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네. 우연히 놓았던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실험한 실험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전원 장치가 있죠. 저번에 사용했던 전원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나침반이 선생님 쪽인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장치에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낼 때 여기에 있는 나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선을 여기 사이에 둘게요. 여기 사이에 뒀을 때 나침반이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전원을 켜보면 전류가 흐를 텐데, 잘 보세요. 네, 나침반 움직이는 거 보였나요? 자, 다시 꺼보겠습니다. 나침반이 전부 다 선생님 쪽을 향하고 있는데 전원을 켜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나침반이 움직였어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꼽아 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네요. 아까는 전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생님 쪽으로 흘렀는데 이번에는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나침반 움직임 보이나요? 아까 나침반의 빨간색 부분이 이쪽을 사용했는데 선생님의 오른쪽을, 근데 이번에는 나침반이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 쪽을 향하고 있던 나침반의 빨간색 N극 방향이 이쪽 선생님의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꼽아보면 이렇게 선생님의 오른쪽으로 다시 나침반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죠. 이렇게 도선 주위에 전류가 흐르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흐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장을 어떻게 찾냐? 일일이 나침반을 계속 놓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른손을 사용해서, 무조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을 사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오른손에서 엄지를 직각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을 이렇게 감싸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꼭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고 엄지는 직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돼요. 자,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직선 도선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누워져 있는 도선을 보도록 할게요.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오죠. 그럼 여러분의 오른손을 전류 방향으로 맞추세요. 자,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있죠. 자, 요거가 도선 주위를 감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쉽냐면 펜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요. 엄지손가락에 펜의 방향을 맞추세요. 그럼 전류가 그쪽 방향으로 흐르는 도선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네 손가락으로 감싸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워진 도선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엄지손가락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위로 올리시고 가지고 있는 펜을 세워서 잡아보세요. 세워서 엄지에 맞춘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럼 감싸면 이 감싸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네, 그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그 나침반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자, 요 밑부분에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나침반은 이렇게 이렇게 N극이 여러분 네 손가락을 감싸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이번엔 원형 도선인데 원형 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원형 도선의 여기 부분은 직선 도선이랑 똑같죠. 여기 부분도 직선 도선이랑 똑같고 이쪽 부분도 직선 도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의 직선 도선과 똑같습니다. 전류가 위로 흐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도선을 감싸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맞나요? 자, 이번에는 이쪽 위에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부분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럼 엄지손가락을 오른편으로 놓고 내 손가락으로 감싸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맞나요?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 요 도선은 전류가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래로 엄지손가락을 향하고 내 손가락으로 감싸면 전류가 그렇죠. 이렇게 생성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원형 도선 내부에서 보세요. 외부랑 내부를 볼 겁니다.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 들어갔던 게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들어갔던 게 밖에서 나와서 들어가고, 나와서 들어가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화살에서 나왔어요. 화살이 여러분 쪽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화살 촉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죠? 이거는 나온다. 나 쪽으로 온다라는 뜻이고요. 화살을 뒤에서 본다. 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화살의 깃이라고 하나요? 이쪽 부분이 보이겠죠? 이거는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는 이렇게 한쪽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찾으면 오른손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요 도선을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의 도선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옆에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네, 이렇게요. 이쪽에서는 전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을 내리고 감싸면은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놓는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을 여기 가운데 넣었어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침반에 N극이 이렇게, S극이 이런 식으로 해서 놓아지도록 하겠죠. 그죠. 이렇게 원형 도선에서 찾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코일이 있는데, 여러분 코일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 가지 원형 도선이 겹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렇게 돌고 있는 첫 번째 고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쪽만 볼까요? 이쪽만. 자, 이쪽은 전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른손의 엄지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자기장을 그려보면은, 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맞나요? 자, 첫 번째 원형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 옆에 있는 고리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다 전류가 다 어디로 뱅글뱅글 돌면은 아래로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서요, 들어갔던 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왔던 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왔던 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방금? 네, 수업 시작 초반에 있었던 자석이랑 똑같죠.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코일에서 나오고 있는 쪽은 무슨 극이 되겠어요? 여기 막 자기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은 네, S극. 코일은 자석이랑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N극과 S극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에 N극과 S극, 코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쪽을 N극, S극. 코일과 자석이 다른 점은, 자석은 이렇게 똑같이 이쪽을 N극이라고 하고 S극이라고 하면은 바깥에 S극으로 나오고 N극으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코일은 내부에 자기장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선생님 여기서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부에, 코일 내부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은 자석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자기장이 없다는 사실은 두 코일과 자석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일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하나의 원형 고리를 통해서 보면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조금 바꿔서 위에서 우리 오른손을 사용해서 엄지는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코일에서 이 두 개를 바꿔도 돼요. 선생님 그림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 손톱 있고, 이것도 손톱. 이 오른손과 위에 있는 코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엄지손가락이 전류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아래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코일의 앞부분이 다 전류가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앞에서 다 내려가는 방향을 감싸고 있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이랑 맞추면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 돼요. 그래서 코일에서는 이 방향을 사용해도 됩니다. 원형 도선에서 사용을 해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엄지는 자기장,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감싸는 방향은 전류.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돼요. 아까 원형 도선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전류에 대해서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지만 아래로 흘러가는 전류는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우진 않지만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도 세지게 됩니다. 전류가 약하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도 약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